추미애 후보랑은 해볼 만하다. 각이 잘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무슨 검찰 개혁의 화신 같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네.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각이 잘 쓰는 거예요. 이런 큰 선거에서는 무슨 진짜 거물급 아니면은 인지도가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네. 당선된다기보다는 어쨌든 할만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힘이 사실 단일화를 해가지고 둘이서 한번 1대1로 붙는 것도 한번 시나리오가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의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제, 개혁신당에도 역전.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맨 왼쪽에 있는 건 뭐 다 아시겠죠? 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된 추미애 의원이고, 맨 오른쪽에 조응천 전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 가운데 이 물음표, 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죠.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 현재 원래는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것 같았던 선거가 이 조응천 전 의원이 등장하면서 혹시 판세가 바뀌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김 의원님, 개혁신당 의원들, 뭐 전현직 의원들, 뭐 당직자들 혹시 이렇게 좀 접촉하시면서 이 경기지사 후보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뭐 조응천 전 의원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가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확정까지는 아니다. 네, 확정까지는 아닌데, 사실 뭐 조응천 의원은 거의 반 정도는 정계 은퇴 상황인데, 그랬죠. 그게 본인의 의지에 의한 거냐,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사랑 남양주에서 이제 본인이 사랑도 많이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 상당히 있나요? 네,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좀 마음이 움직이는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개혁신당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경기지사. 그렇죠. 그래서 당에서 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당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얘기했던 무슨 네. 이제 반도체 네. 뭐 이런 컨셉으로 하겠다라고 한 분하고는 컨셉이 안 맞아요, 사실은. 조응천 의원은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랑 거리가 멀어 검사 보이네요. 출신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추미애 후보랑은 해볼 만하다. 각이 잘 나와요. 아, 추미애 후보랑은. 예, 왜냐면은 왜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무슨 검찰 개혁의 화신 같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네.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각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멀어졌고. 뭐 민주당 멀어진 게 아니라 탈당을 했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재명 비판해가지고 탈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각이 잘 서서 사실은 지금 웬만한 사람 반도체 전문가 영입한다고 해서 너 꿈쩍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게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그때 누구였죠? 그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요. 그렇죠. 연구원이었는데 한정민. 한정민이었는데 17% 얻었어요. 그러니까 20%가 안 나왔네요. 국민의힘이었으면 그래서 네. 이준석이 당선되는데 사실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잖거든. 그래서 이런 큰 선거에서는 무슨 진짜 거물급 아니면은 인지도가 제일 중요해, 솔직히. 네. 그리고 당세 그러면은 당선된다기보다는 어쨌든 할만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힘이 사실 단일화를 해가지고 둘이서 한번 1대1로 붙는 것도 한번 시나리오가 나쁘진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이 얘기 네. 나올 때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지금 조응천 의원 주소가 경기도로 돼 있나요? 그거를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남양주에서 정치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 안 하고 주소가 아마 사시는 곳은 옥수동인가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소가 이런 안돼 얘기가 있으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 있는지. 왜냐면 60일 전에는 옮겨져 해당 있어야죠. 주소지에 있어야 하거든요. 단체장 같은 경우엔. 그리고 그거를 먼저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응천 의원이 나올 경우에 개혁신당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겠죠. 최고의 후보인가요? 개혁신당에서 낼 수 있는. 개혁신당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 다른 정당 말고 했던 네. 개혁신당에서 낼 수 있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첫 번째가 이제 충족돼 있는지와 나온다고 하더라도 15%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이 조응천 의원 얘기가 나오고 연대했을 때 뭐가 시너지가 나는 상황이라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저는 뭐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내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후보가 낸다고 났을 하더라도 단일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봐요. 뭐냐면 단일화를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일화해도 이길 수 없다. 이거 너무 현실적이라 제가. 네. 그런데 단일화해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단일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단일화해도 경기지사 이기기 어렵다고 보면 누가 야 내가 경기지사 돼갖고 너한테 뭐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어렵다고 봐요. 자, 이 경기지사 후보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에선 선출을 못해서 여전히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그리고 3파전이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 그 대구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추경호 의원 그리고 유영아 의원으로 2명 추려졌습니다. 26일 최종 후보가 이제 선출되는데, 자, 혹시 김 의원님 그리고 뭐 정 의원님께서 각각 예상하는 후보? 그때 뭐 대부분 두 분 다 추경호 의원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추 의원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나요? 추 의원이 좀 더 높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인지도가 유영아 의원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으로 네. 있지만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뭐 이제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이게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게 약점이지만은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열심히 일한 대가다. 그리고 좀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또 이 와중에 같이 한컨님이 10,000원의 또 슈퍼챗을 남겨주시면서 훌륭하시네요. 우리 김준일 위원, 정광재 위원 그리고 제 이름까지 손수 언급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정 의원님 지금 저희가 또 잠깐 잊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네. 지금 대구에 아직 남아있는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추호영 의원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 이거 언제쯤 정리되나요? 그 조형 의원은 지금 거의 완진에 가까운 상태고. 아, 이제 거의 꺼졌나요? 우리 저 사회기사 쓰다 네. 뭐 완진, 그렇죠. 뭐 며칠 초진. 몇 번, 초진 완진에 가까운 상태고. 네. 이진숙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자꾸 이렇게 계신데 부담이에요. 무슨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까지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나마 지금에라도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출구 전략은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다른 자리를 줘서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되는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었을 때 저는 추경호 의원이 26일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은 조금 다른 얘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에 확정이 됐으니까 이 지역 전략 공천 할 거다. 네. 거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뭐 우선 배려, 사실상 우선 배려가 거의 뭐 확정적으로 주는 그런 거 정도라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지금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죠. 자, 지난주에 우리 김 의원이 틀렸죠. 조국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남을 예측했지만 평택으로 갔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이번에 이제 평택에 집도 뭐 계약한다고 하는데 출마의견에서 뭐 부산에 출마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긴 했는데 결국엔 평택으로 갔어요. 김 의원님, 네. 그때 예측이 빗나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재미를 위해서였나요 혹시? 마음속으로는 평택이었지만 구차하게 뭐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 틀리면 틀리는 거죠. 근데 뭐 하남도 유력하게 그랬죠. 네. 검토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래저래 검토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51대 49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여기가 평택을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 하나, 민주당의 맞습니다. 귀책 사유 하나, 그리고 구도가 오자 구도로 다자 구도가 됐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게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보당까지. 예, 뭐 지금 최소 오자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전이면은 오히려 전국적인 지역에 차근하지 아직 않았어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뭐 이제 조국 대표, 그렇죠. 조국 대표 본인 얘기로 이제 뭐라고 했지? 전국적인 뭐가 왔다.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왔다. 국가대표 정치. 국가대표 정치인. 죄송한데 좀 오글거리긴 하네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오글거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좀 자아가 너무 비대해 보여서 그런 발언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희가 근데 또 민주당에도 사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국 대표랑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오른쪽 사진 저 가운데에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성남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를 따라갔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유세를 했던 현장에 저렇게 따라가서 사진까지 찍혔습니다. 정 의원님 보셨을 때 김용 부원장 어디로 지금 출마하려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부원장의 거죠? 정치적 종착역도 평택을. 아 거기도 평택인가요? 왜냐하면 네. 일단 민주당에서도 너 기회는 줬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돼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를 주면 김용에게 어떤 저 정치적인 부채의식도 좀 덜어내고, 그리고 평택을에 모든 후보 낸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평택을에 뭐 공천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너가 잘해서 정말 조국하고 이겨서 당선되면 당선되는 거고, 그러면은 김용 전 부원장을 공천해 준 거에 대한 그 다른 비판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까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냐? 그랬는데도 조국 대표의 단일화에서 이겼어. 그럼 그건 민심의 이러면, 선택이다. 그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의 종착역도 평택을. 근데 사실 저는 김 의원님께도 한번 이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김용 전 부원장 과연 진짜 평택을에 나갈 수 있을까요? 공천을 해줄까요? 안산을 원해요. 그렇죠. 김용 부원장은 안산을 원하는데 최근에 그 안산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네. 전해철 28, 네. 김남국 20, 김용 뭐 8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가 잘 안 나왔군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 원래 지역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컷오프가 되고 양문석이 됐는데 양문석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살아 있고 지역 여론도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으나 네. 경쟁력이 없다.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줄 수는 있는데 그럼 확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국회에 김용이 들어오면은 부담이 정청래 대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래저래. 그리고 선거판에 대해서. 근데 이게 평택을이 절묘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 규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규책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네. 지금 선거가 잘 치러지는 게. 근데 이제 아직 2심에서 유죄까지 받고 대법원 확정이 아직 안 난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조국 대표가 비례긴 하지만은 지금 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죠. 예, 2심에서 그때 당시에 됐을 때 재작년 총선 됐을 때 2심에서 유죄였고 대법원 근데 나오기 전이었죠. 대법원 나오기 전이었는데 간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이 되고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뭐 당신도 그랬잖아. 조국 당신도. 그러니까 우리 무죄야. 떨어진 사람들끼리. 본인도 그때 조국 대표도 본인 무죄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물타기나 이런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김용이 또 반드시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뭐 거기에서 살아서 뚫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높은데 준다면은 평택을이다. 자, 뭐 이번 질문에는 이 두 분 위원들의 이 의견이 일치됐는데 과연 실제로 김용 부원장 공천을 받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